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가지고 민주당 전 국무총리 이낙연 씨와 대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잠옷 비장한 출마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1, 2위를 달리는 사람끼리 총선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총리끼리의 대결입니다. 둘 다 처음입니다. 이로써 이번 총선이 한결 흥미를 돋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도전자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권당의 총리를 지낸 유력 후보에 대해서 누가 봐도 약간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서 도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보통 도전자가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챔피언은 수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전자 입장에서 지금 이 정권 심판을 하겠다. 이 지역에서 종로가 바로 정치 1번지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라고 잠옷 결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뒤로 빠지는 것 아니냐,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비례대표로 나오는 것 아니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미심쩍은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리더십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 분열 아니냐, 더구나 유승민과 손잡음으로써 이 탄핵을 적당히 넘기고 오로지 이기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는 우파가 분열된다. 유승민과의 통합 논의는 이것은 자충수다 하는 비판이 있었고, 여기에 정광훈, 김문수 두 사람이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출마를 선언한 것이죠. 이 출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관심이 아마 이 지역구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쟁점이 되느냐? 부정선거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관권선거, 울산 관권선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관권선거를 막겠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면은 이 주민들에게 꽤 먹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전체에서 가장 큰 주제는 울산 관권선거의 재발을 막겠다 하면서 이 관권선거를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험지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출신이 보면은 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용산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리고 원래 나이가 이분이 62살. 그러니까 출생이 1957년이니까 63살이군요. 63살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는 조금 나이가 더 많습니다. 68세네요. 68세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법입니다. 이낙연 씨도 서울법대 출신, 황교안 씨는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출신이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는 동아일보 기자를 오래 했고
4선 국회의원이고 전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국무총리는 서로 주고받았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황교안 총리가 나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탄핵에 의한 퇴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6개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신 지역은 또 다릅니다. 이낙연 씨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황교안 씨는 출생지가 서울 용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출신 성분의 차이, 출신 지역의 차이, 그리고 여야의 차이,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입장의 차이, 여러 점에서 아주 두 60대 원기왕성한 정치인끼리의 정면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다른 선거보다도 이 지역구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하면 이때는 야당에 보통 유리합니다. 야당은 폭로할 것이 많고 공격할 것이 많은데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보도를 해주려면 그 가운데에 그 화제를 생산해내는 어떤 중심 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전략으로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당시에 급조된 신민당, 김영삼 씨가 주도한 신민당이 이민우 씨를 종로에 공천을 해가지고 당시에 여당의 아주 민정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종찬과 대결시켰습니다. 이민우 이종찬 대결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면서 당시는 겨울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정부 비판, 당시에 전두환 집권 이후에 침묵하던 여론, 언론을 일깨우는 일대 유세전이 벌어져가지고 2.12 총선의 이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2.12 총선은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예상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민주화가 대세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 민정당 국회의원 3사람이 낙선하고 대구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서 낙선함으로써 이변이 일어나고 급조된 당시에 신민당이 약간 의용성이 있었던 민한당을 그냥 흡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야당이 통합되는, 그리하여 민주화의 대세를 여는 그런 유명한 선거가 되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 종로구에서의 신민당 돌풍이었습니다. 종로구. 바로 그 종로구에서 이번에 돌풍이 일어날 거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가 저도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전자니까요. 지금 누가 봐도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이기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이 매우 잘된 선언문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즘 우한 폐렴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이번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마차로 말을 끌려는 어처구니 없는 반시장적인 발상이 경제성장 동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이뤄낸 한강의 기적이 단 3년 만에 신기루같이 사라졌습니다.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가 좋다고 말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세력이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대통령 주머니 속 공깃돌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북핵 폐기는 뭔가 될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더니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한미동맹은 파탄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5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는 정권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저 황교안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종로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춘의 꿈을 키워온 희망의 땅입니다. 가로수 하나하나와 골목 곳곳에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 종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황교안 제 온몸을 불살라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무능정권, 부패정권, 오만정권의 심장에 국민의 이름으로 성난 민심의 칼을 꽂겠습니다. 이야, 이거 상당히 좀 살벌한 이야기네요. 무능정권, 부패정권, 오만정권의 심장에 국민의 이름으로 성난 민심의 칼을 꽂겠습니다. 이낙연 씨를 정권의 심장으로 보고 칼을 꽂겠답니다. 모든 국민들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의 가면을 벗기고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성공 신화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최선봉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4.15 총선 비전은 자유우파 세력이 혁신과 통합으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총선 필승 전략은 서울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 밀착 압박으로 맞서서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황교안 그동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대표로서 당의 이러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당을 위한 것인지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특히 통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대표인 저의 총선 거취를 먼저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대표로서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제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황교안 오직 두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딱 1년 전 제가 처음 정치에 뛰어들었던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 출사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그때 비장한 각오가 지금은 더 강하고 강해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부름에 응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약속의 땅입니다. 저 황교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 황교안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당의 선거 대책위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로 거짓 위선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당과 저 황교안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 두 분 다 흥미로운 것은 개신교 신도입니다. 이력서에 의하면은 이낙연 전 총리는 개신교 중에서 예수교 장로회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침례파로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를 공통으로 하고 있고 전직 총리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끼리의 대결 참 흥미롭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